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식사 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경제학 원론의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경제학 원론 중에서 그 미시 경제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저게 궁금하죠? 이게 경제학 원론 수준이 뭐고 미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충 말씀드리면 경제학 수준이 100이라면 미시는 한 200에서 250까지 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시도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으니까 그 참 어중간하지만, 근데 대충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제학 원론책을 썼을 때는 경제학 원론이 100이고 미시가 200이라면 145 정도에 맞춰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는 게 사실 경제학 원론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공이 아니고 좀 죄송하지만 문외한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전공이 영어로 레이먼이라고 그래요. LAYM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상식을 지닌 뭐 대학생이나 이제 그 사회 취업 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가급적 쉽고 평이하게 플레인 앤 서싱크하게 경제학 원론이 100이라면 미시가 한 200이라면 한 115에서 120 수준으로 맞춰서 얘기하겠습니다. 설명을.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큰 그림 다 얘기했어요. 미시는 작다 거시가 크다 그게 아니고 미시는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것이고 거시는 자원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예, 거기서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 사실 미시 경제학을 공부를 잘하고 거시를 공부하면 별 어려운 게 없다. 그걸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상법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민법을 공부하고 특별법인 상법을 공부하면 공부하기가 쉬운 거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동일한 유추로서 그런 말 쓰거든요. by the same analogy란 말도 쓰고 또 쉽게 할 때는 by the same token이라고 하죠. 동전의 앞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이 이제 오늘 할 부분이 어디까지 저도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알아듣는 분이 그걸 알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적대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적대관계가 뭐 무섭다는 건 아니고, 뭐, 같은 값이면, 뭐, 요새 그렇잖아요. 마케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end user friendly니까. and 마지막 그걸 받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걸 가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읽어가면서 그 오늘 할 부분은 저기까지입니다. 기초이론하고 소비자이론까지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틀림없이 생산자 이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 이 둘을 합한 것이 시장 이론이 되는데 아마 시장 이론까지만 해도 웬만한 시험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가르치는 것을 어떤 그 컨텐츠를 이렇게 외우는 걸 그런 것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마음을 딴 데 둔 것 같아요. 그냥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뭐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거 했던 것 같더라고요. 취미생활 하든지.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교육시킬 때 너는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걸 깨우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과거를 쭉 돌이켜보니까 나는 나보다 좀, 통이 큰 사람, 배짱이 크다는 게 아니고, 일단 너브가 아니고, 거트라고 그래. 너브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트러스트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지스도 핵심이고, 너브, 애니비 핵심인데, 거트라고 그래. 거트는 조금 다르고, 거트는 이제 배짱이에요. 테니스 라켓이 줄이 거트거든요. 거트인데, 그러니까, 레슬리 쿡 같은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쟤를 보니까 쟤는 공부를 잘 할 것 같았는데 영 관심을 안 가진다. 그럴 때는 뭔가 잘 유인을 끌면서 같이 이걸 가면서 공부를 마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좋은 선생님인 것 같고 저희 뭐 고등학교 때 맨날 뭐 대학 가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고 난 나대로 살자 그렇게 사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따지면 정규적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고
저같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이어라 그래요. 이제 벌써 이제 범인이 아니고 좀 예외적으로 사람은 잘 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잘 되면 더 크게 잘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사고 능력의 지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사고의 폭이 좀 커지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한테 응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 자신 어떤 변명을 위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게 우리가 좀 빠져가지고, 저도 이제 애들 다 가르치고 나서 느끼는 게,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그거죠. 저 자신이 이제 교편을 그만두고. 그럼 기능적인 걸 다 가르쳤는데, 실제로 사회 나서 가만히 보면, 기능적인 지식보다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특히 긴박한 상황에서는 판단력을 잘못하면 큰 착오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인격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뭐 자기가 그걸 해서 사회적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데 가치관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지. 성공이라는 게 반드시 그게 성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실크로드 소원을 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걸 바꿨어요. 그전에는 실크로드 스터디 그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아시아 왔으니까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다시 돌아가려면 만주까지 가서 좀 계속 가서 중국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뭐 꼭 사이 나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전 그런 게 되게 싫어요. 중국 외무부 장관이 옛날 소정방처럼 뭐 하자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전 그런데 지금 시간 활용할 시간도 없지만 어, 중요한 것은 저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조상이 어디서 왔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자기는 다음 후대에 뭘 남겨줘야 될 걸 자기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수업 말고 개별지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오버도스 해버린 거예요. 이제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제 일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8월 달에 마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 연구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들 그냥 고개를 젓더라고요. 이제 70대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고 그러는데 이게 글쎄 그 생각이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덟까지 놀고 공부하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친구들이 타기하는 거 보고 인생은 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75세를 끊고 80세를 끊고 그렇게 끊어서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다고 조금 제 나름대로 요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 98은 안 읽고 그냥 제가 설명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비지블 핸들을 많이 얘기할 때는 그것이 자유방임입니다. 그렇게 세이 법칙이 The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공급원 수요를 창조한다는 시장이 청산이 되니까 항상 호경기에 있을 수 있는 불황이 있을 수 없다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절대왕정에 대한 레세페르가 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하이에크나 프리드만으로 이어지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고 그게 틀렸다는 논쟁이 있는데 제가 보면 둘 다 필요 없는 거지 논쟁해야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워낙 벌게 있는 데서는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둬진 데서 그거 가지고 그, 그, 그 말을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비지블 힌다 맞냐 들리냐를 따질 때 인비지블 반대에 드는 것은 제가 가르칠 때는 중상주의 행정적 규제를 가르쳐 드렸고 어드미드 피아트를 가르쳐 드렸고 그때 피아트는 두 가지로 의미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본 이제는 그 금이 백업이 되지만 국가에서 통화를 발행할 때는 그게 세이니루지라고 그러거든요. 통화 발조권이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종이돈이죠. 이게 교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어지러운 것도 금과 교환되었으니까 미국 달러하고 스털링 파운드를 두 개 해줬는데 그 전후의 패전국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독일이 미국보다 웨어보유를 많이 가지니까 달러가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예를 생각해요. 벨기움 은행 총재가 예를 들어서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평가를 100% 해버리면 그 자산이 100억 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실물에 투자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4차 중동 전쟁 때 이집트가 생각을 잘한 거죠.
그 오펙을 가지고 자기가 세계를 흔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처음으로 사실 그 선진국에서 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다가 그 당시에 잠시 오펙이 힘을 쓴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얘기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그걸 많이 논쟁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중앙공이 잘 됐다 못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시장주의를 믿는 사람은 균형점이 벗어났으니까 다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은행도로 다 틀렸다고 그러고 또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워크가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분석 도구가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해.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는 스미스가 국분에서 한 말은 사실은 맞아요.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분업과 특화를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 핑공장을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인비주얼 핸드가 많이 사용되는데, 거기 논쟁이 많아요. 사실은 왜 논쟁이 많았냐면, 공공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답은 다 달라집니다. 요새같이 공공재의 범위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보 개입이나 세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 간의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보는 게 사람이 어리석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안 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 준비를 안 하고 평화 통일하자는 거는 그거는 언어 도단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저는 뭐 국방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느끼는 거랄건 그 상식에 벗어난 얘기를 한다고 생각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인비주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이제 책은 여러분 읽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건데 이게 살이 이제 뭐 이런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계덩어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컨텐츠를 영어도 미트라고 그래요. There is no meat in the paper 그러면 여기에는 내용이 없다. 컨텐츠입니다. 거기서는. What is the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they can't elaborate it with respect to resource allocation. 그것을 자원 배분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건 다 제가 만들고 제가 쓴 겁니다. 가르치는 거고. It refers to viable resource allocation via price mechanism.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viability,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클래식한 economics believe. 고전학파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In the optimal allocation resources. 그러니까 자원의 최적 배분이 되는데 by resulting on. result는 뭐 summer result는 그 여름 휴양지죠. 그러니까 depend on은 I depend on you, 너 당신에 의존한다는 얘기고 뭐 비틀즈처럼 might have to think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리조트는 조직이 어떤데 이렇게 많이 그 방향을 기조 그러니까 베이직 테넷을 거기 의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On the parametric function price mechanism 가격 기구의 변수가 움직여도 된다 그런 의미야. which was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supply and demand 수요 공급이 만나는 데서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수는 소비자 이론이고 생산자 공급 곡수는 생산자 이론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They reckon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there is no need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on economic activity 그러면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 puts it in the following. 아담 스미스는 국부는 이렇게 썼다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둘이 인용한 거니까. By pursuing their own interest.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입니다. Man frequently promotes that of society more effectually. 사람들은 흔히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then 언제냐면 when he really intended to. 그들이 의도적으로 할 때부터 하니까 뭐 요게 그러죠. 가견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면 사회 전체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걸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Put it another way,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the social welfare will be maximized. 사회 후생은 극대화되는데 if households endeavor to maximize their utilities, 가계가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and enterprise do their best to maximize profits. 기업이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수학적 기초가 있으면
MR 조건이 맞으면 다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것은 그 평균하고 한계의 점을 좀 그림으로 보든지 익혀두도록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스미스가 주장한 건 약연 국가다.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거다. 그 절대 왕정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을 궁핍한 해적지를 해서라도 나라를 귀금속을 갖다가 무역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출 초과를 가지고 귀금속을 가지고 있다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리카르드가 이제 그 비교 우위를 주장할 때는 리카르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장한 건 아니고 영국의 번성을 위해서는 공물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공물법이 폐지되면 곡물이 싸게 들어오니까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이윤인데 비용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이 증가하니까 저기 영국의 자본 축적이 된다고 본 거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산업 자본가의 주의는 올라가고 농업 자본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연관시키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퍼시만에 그래서 그것은 The Passive Interest가 이해 당사자 열정인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가 장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쓰면서 이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이해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왕이 있었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교황의 영향이 덜해가지고 마그나 칼타 같이 계속 리컨실레이션 하면서 산업혁명이 됐고 지금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전에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로스토의 뭐 경제발전 단계설에서 뭐 테이크오프 스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뭐 로스토의 글 자체는 그 저의 반대예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너지스틱이라는 단어는 알아두세요. 3 더하기 5는 8이 아니고 15가 된다 그런 얘기고 요거를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전체 더한 것이 이제 포지티브가 되고 거꾸로 가는 건 네거티브 썸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 제로 썸 게임이 돼. 누가 500을 보고 누가 500을 잊어버렸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걸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윈윈 전략이라 그렇죠. 서로 좋게 가는 거가. 생산 가능 곡선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리캡슐을 간단히 드릴게요. 어떤 국가에서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두 생산을 만들 때 가로 쪽, 세로 쪽에 나타냈을 때 최대량을 나타낸 거다. 그럼 거기 있는 거는 기술적 효율이 있는데 경제적 효율은 상대와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니까 그렇다는 얘기. 시험 문제 낼 때 그러면 경제적 효율이 있으면 기술적 효율이 있으면 기술적인 경제적 효율은 아니에요. 그런 걸 외우지 말고 개념으로 이해하겠어요. 그걸 다 외우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고전적 양분성이 성립은 화폐 중립성은 성립하는 반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양분성은 화폐가 수요 공급 영향을 안 받고 분리되어 있는 화폐 배율이 아니고 그 화폐 중립성은 화폐 공급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적 중립성이 성립은 화폐 중립성이 성립되지만 반대는 아니죠. 그리고 기펜제는 열등제지만 열등제는 기펜제가 아니죠. 열등제는 기펜제가 있는데 제가 설명 아주 쉽게 드릴게요. 그냥 보통 제한은 내려가야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소득 효과도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대체 효과 증가하니까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대체 효과를 먼저 그려요. 그래. 그 대체 효과가 10이고 소득 효과가 5가 돼서 15가 되는데 기펜제는 소득 효과가 열등제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득 효과가 10인데 2가 줄어드니까 8이 되는 거잖아요. 기편제는 어떻게 되냐면 소득 효과가 10인데 대체 효과가 10인데 마이너스 소득 효과가 더 커가지고 15가 되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줄어들죠. 보통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는데 기편제는 우상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편제는 열등제이지만 열등제는 기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좀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돌려내는데 그거를 외우는 건 바보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제가 이거 설명드렸냐면 이걸 소비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더라고 보니까 책에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건 필요한 거면 이렇게 프로덕팅 퍼시빌리티 커브라고 그래요. 프로덕팅 퍼시빌리티 프론티어를 그럽니다. 그래서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shows 생산 가능성 보여주는데 the best combination of producing two goods 두 재화 생산의 가장 최적의 조합을 보여주는데 with a given quantity of labor and capital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경제학 책임은 위에 줄을 긋잖아요. 그건 고정됐다는 얘기고 위에 점을 그으면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rice가 P인데 W가 wage인데 위에 줄을 그으면 가격이나 임금이 고정됐을 때고 점을 찍으면 변화의 위를 보입니다. By using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가장 최상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It is used to show the conceptual basis of obtaining. 이것은 그 기회비용을 가리키는 그 개념을 좋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요거는 생산 함수에 나옵니다. 생산자 이론에 나오는데 왜 서론 기초 이론에 집어넣냐면 기회비용을 가리키려면 X를 증가시키면 YZ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여주기가 가장 편하니까 가리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If one country moves around the ppf from the vertical axis towards the right direction,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the current to abandon a certain amount of guns for increasing additional amount of butter. 가로쪽에 버터를 나타내고 세로쪽에 이제 총을 나타냈다고 상정하면 버터를 생산하면 총을 포기해야 되니까 버터를 한 단위를 정했을 때 포기하는 양이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이 원점에서 볼록하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하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냥 직선의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any point on PPF in the figure for one is technology efficient.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의 모든 점은 기술적 효율이 있는 점이고 and economic efficient point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price ratio between two goods에서 경제적 효율이 있는 점은 그 상대의 비율인데 그 만나는 점이 이제 경제적 효율이 있는 점이죠. 그다음 이제 any point inside the PPF is technologically efficient. 그 안에 있으면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PPF shifts outbound from origin. 그래서 PPF는 원점에 멀어지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그렇게 되죠. If the country achieves economic growth,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 가능성 원점에 멀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opportunity cost는 요거까지 읽으면 시간 이게 여름이 어떤 게 편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얘는 저는 얘기할 때 얘는 아무렇게나 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f a peasant가 farmer purchased the chemical fertilizer at 5 million won and rent the land at 70 million won and he earned 20 million won, he still complained he incurred some loss. And he sold the price at the price of 25 million. What is the reserve wage rate of the paid farmer?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한데 다르게 알아듣는 방법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빌리는데 700만 원 쓰고 그 뭐라고 그러나 vertical chemicalizer 그러니까 비료 사는데 500만 원 써 1200만 원 썼는데 이 사람이 2,500만 원 받고 자기가 손해봤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의 리저브 웨이지가 얼마냐 그러면 수입이 2,500이면 2,500에서 저기 지금 비용 들어간 게 1,200이잖아요. 1,200이니까 가로를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이 사람의 그 수입은 거의 되는데 자기가 200만 원 손해 봤다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그 2,500, 1,200, 1,300에서 플러스 500이 되니까 이 사람은 딴 데 가서는 1,500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건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 생산비가 뭐냐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 합이다까지니까 지금 이걸 가르쳐 드리면서 기초 이론하고 생산자 이론하고 요소 이론까지 같이 가르쳐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읽을게요. 어려워 읽는 게 편할지 모를 거예요. 그냥 let's take an easy example of opportunity cost. 그래서 쉬운 예를 들어보자. 기회비용이 which provides the basis of decision making for economic agents.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데 to resolve the problem of scarcity. 희소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희소성을 얘기하냐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 기회비용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자유제인데 공해가 심해서 생수를 판다 그러면 물때 그때 경제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If a farmer spends 3 million won for renting land, 땅을 빌리는데 300만 원을 지불하고 spend 4 million won for purchasing chemical fertilizer, 화학 비료를 구매해 400만 원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He sold his final agricultural goods
at the price for 10 million won. 이걸 파는데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럽니다. After harvest 추수하고 나서 ostensibly 외관적으로 보면 he seemed to make 3 million profit. 300만 원을 번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 But he complained that he incurred 2 million won losses from this transaction. 자기는 농부는 나 200만 원 손해 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딴 데서 일하면 5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영어로 썼습니다. 그 밑에다. 그래서 the total profit can be estimated by deducting the cost from the total revenue. 그러니까 총 수입의 총 비용을 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총이윤이 나오죠. 그러니까 총이윤을 극대화하면 미분해 버리면 돼요. 그냥 marginal revenue minus marginal cost 0이 되면 되니까 그것만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In the above case, 위의 케이스에서 경우에 the total cost 7 billion won. 그러니까 총 비용은 7억 원이 되는데 except the imputed labor cost of the peasant. 이 농부의 imputed cost죠. 무보수임금입니다. 제가 이제 제 제자들 가르치게 할 때 영어 선생 제 영어 가르칠 수 있는데 바쁘니까 이제 경제학도 경영 가르치고 영어를 좀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2시간에 220만 원 줬다든지 다른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주면 그거는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해주고 내가 20만 원 받지 못하죠. 그런 게 자가노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음식은 작은 건 자가노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 왜 나쁜가 나중에 보여줄 때 이런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심 쓰는 척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더라고. 그냥 그리고 보면 이게 피곤해요. 일단 요새가 이렇게 상식 벗어나는 일을 많이 부닥치면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 장기적인 관목을 보고 중앙아시아까지 진격을 하려면 만주까지 먼저 가야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왜 만주를 자꾸 얘기하냐면 만주가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해서도 우리가 빼앗긴 땅이지만 이상한 시에 우리 빼앗긴 들여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 참 어정쩡하게 자기 국토를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 노래 중에서 This Land My Land 그 노래 참 좋은 노래인데 그 작곡자가 좀 뭐였죠? 자유분방해서 하지만 미국 애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지러울 것 같아요. I feel rather dizzy 그럴까봐 그냥 그건 공부하고 그래서 읽겠습니다. 제가 쓴 겁니다. We found from the above illustration 위에 그림이 예를 보고 그 예입니다. From the production cost and economic 경제학에서 생산의 비용에 관해서는 to the summation of opportunity cost production factors 이거는 생산비나 생산에서 기회비용의 합이다. 이건 어디 나오냐? 생산자 이론을 생산 함수하고 생산비로 나눌 때 생산 함수는 세 가지예요. 지금 말한 생산 가능 곡선, 수학 책임의 법칙, 규모의 경제고 생산비 이론 단기 함수냐, 장기 함수냐 그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에디피스입니다. 스트럭처는 철 구조물을 얘기하고 에디피스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종이 한 장 쓰면서 그걸 점점 늘려나가면서 딱 들어가지고 이게 어느 번지인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Equivalent Price and Quantity via Demand Supply에서 세뮤얼슨 첵스 그랬죠. 아무것도 몰라도 앵무새가 수요 공급을 하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림을 거의 그렸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의 가격을 나타내고 가로축의 양을 나타내면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소비하니까 수요 곡선 내려오고 생산자는 더 많이 파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공급선 올라간다 그런 얘기고 공급을 여기 가리키지만 이 공급 곡선은 사실은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조업 중단점 위는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컴포지션은 제가 한 거니까 먼저 이거 사실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제가 한 거를 그냥 읽어드리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If we know quantity on the horizontal axis 여기까지 우리는 가로축의 수량을 나타내고 and the price on the vertical one 그러니까 세로축의 가격을 나타내면 as shown in the figure 4.2 그림 사이에 나타내는 the demand curve for certain commodity is downward sloping. 수요 곡선은 우양하게 되는데 because the quantity of demand will be increased to the price fall.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한다. 근데 on the contrary 그 반대로
The supply curve is upward sloping. 공급수는 위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As supply quantity will be increased in parallel with the pricing rise라면 가격의 상승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더 쉽게 하려면 and vice versa for the supply curve에도 말이 맞아요. vice versa는 공급수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쓰는 게 편한데 한 거고. 그 다음 문장은 제가 그걸 또 일레버레이트 하나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들으면서 그걸 책을 보든지 아니 책을 안 사도 돼. 책장 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책을 보세요. 그거는. 근데 알아들을 만하면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알아듣는 수준이 쉽지는 않으면 뭐 그건 여러 옵션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책 쓸 때 취업 위주로 써가지고 마케팅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 언론 썼을 때도 그 뭔가 한 30명 정도를 공기업에 넣었거든요. 뭐 정부에도 넣고 뭐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자를 키웠다고 생각하면 좋고 이 책도 뭐 이 책 쓰고도 많이 들어갔는데 투입만큼 산출량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다 효용을 극대화하면 이게 안 되면 딴 걸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못하면 또 박을 정말 더 기를 쓰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이 나중에 운신의 폭이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11의 행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equilibrium price and quantity are determined at the intersection point between the demand supply curve.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균형 수요 가격과 균형과 어떤 수요 공급이 인터넷 교차하는 점에서 만난다. On the smaller quantity than the market clearing level. 시장이 청산되는 균형점의 왼쪽에서는 For instance, at Q1에서 the marginal revenue or utility greater than the marginal cost 말씀드렸죠. 그 한계 해운 곡선으로 보면 한계 왼쪽에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도 크니까 더 쓰려고 그러죠 사람이.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오른쪽에서 어떻게 돼요? 한계 비용이 크니까 사람이 양을 줄입니다. 한계 수입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The consumer would like to move the right direction.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Such behavior will be halted. 중지되는데 at the equilibrium quantity. This will be vice versa.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영실 그만둬요. 여기서 이제 vice versa 씁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어려운 게 그래요. 저는 입체적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입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입체적으로 3권을 썼는데 아니 처음보다 올려서 쓰고 올렸었는데 학생이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친 박사 제자들이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책을 사실 제자들 먹고 살라고 써줬는데 그 책을 왜 써준지 모르니까 저도 요새는 제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it is a foolish fish that is caught by same bait. 그러니까 같은 미끼 여러 번 걸리면 어리석다 그러는데 제가 좀 물고기처럼 어리석었던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This will be vice versa 반대인데 for the consumers on the right direction of the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 마찬가지 같은 논리로 by the same analogy로 한계 비용 한계 비용 크니까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지금 여기서 인도지니어스, 익스지니어스 비어리인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분석할 때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가격을 분석하면 기술 수준이나 소득 이런 건 다 불변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에 줄을 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만사형통하면 그게 되지만 세상이 하나는 빼고 안 만사형통한 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 내생적 변수가 바뀌면 지금 말한 것처럼 수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외생적 변수가 바뀌면 소득이 선호가 증가했다면 수요 곡선 자체가 슈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P가 바뀌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movement along the demand curve고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고 그 저게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호도 기술이 앞에 곡선 자체가 슈팅하게 됩니다. 그거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price endogenous variable 가격은 내생 변수인데 whereas income and tax exogenous 여기서 소득이나 기여도 같은 거는 외생의 변수다 그런다. figure 4.2 기름 사이는 also shows that equilibrium point moves along the demand curve. 균형점은 수요 곡선 따른다 그러니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former variable and shift to the northeast direction if the income and the taste are increased. 여기 설명드리는 건 이 그림에서 가격이 바뀌면 수요 곡선 따라 이동하지만 예를 들어서 테이스트나 뭐 어떤 사람이 커피를 아주 좋아했대 이 커피라고 얘기하든지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옛날에는 붕어빵도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붕어빵 잘 안 먹더라고요. 뭐 호떡이라고 어떻든 호떡에는 선호 갑자기 증가했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다 그러면 그 소득이 증가했죠. 기술은 아니죠. 기술은 공급 구성에 관한 위치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기술이 퇴보하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두 배로 증가했으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디로 움직이냐면 저기 균형점이 북동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탄력성이 중요해요. 그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 바뀌는 거는 뭐 세금을 거둘 때나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는 탄력성이 낮은데 부과하죠. 생활필수 부과 같은데 기름값이 부과하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어렵죠. 피하기 어렵다는 게 텍스 이베이저는 세금을 일부러 안 내는 거고 생활필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테이플 굿즈니까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건 물어보고 소비자 균형에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자를 설명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교과서를 보게 되면 텍스트북 버전이에요. 페다고직 디바이스 이제 가르칠 때는 보통 소비자들이 한계 효용을 가르치고 부차별 곡선이 갖고 현실 곡선을 가르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처음에는 효용이 좋은데 자꾸 먹으면 나중에 또 물려서 못 먹는다 그런 거고 무차별 곡선은 그렇게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어려우니까 서술적으로 바꾼 거죠. 원점에서 멀면 만족을 주는 거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부재의 만족을 얻는 거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현실 서로에는 그것도 참 주관적인 걸 어떻게 심리학자도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소득이하고 구매하는 패턴을 가지고 컨시스턴시나 코히어런 그걸 일관성을 가지고 측정해가지고 소비 안 하는 부분을 지워가지고 거기서 무차별 곡선의 현실 선호율 revealed preference theory인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무차별 곡선에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무차별 곡선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개념은 무차별 곡선의 개념이다. 무차별 곡선이 뭐냐? 두 제하로 동일한 만족을 얻는 게 무차별 곡선이다로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왜 중요하냐? 생산자의 일을 하면 이게 등량 곡선이 돼요. 여기는 지금 뭐 버터간이나 XYZ로 나타내고 생산자가는 노동 자본을 나타내고 동일한 노동의 자본을 써서 산출량을 만들 아이스펀 등량 곡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웰페어에 가면 두 사람의 후생이 있는데 가로축에 갑돌이 세로축에 을순이 후생을 나타내 가지고 동일한 후생이 같다 하면 사회무차별곡선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복잡하니까 에러의 불가능성이 정리해요. The Impossible Theory of Error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량 곡선도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대체가 완전하면 직선이 돼버리고 대체가 전혀 불가능한 L자형이 됩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 장갑 그렇죠. 그 생산대가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동과 자본이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 신고전압화가 참 직선이 돼버리고 로빈슨 같이 케임브리지 학파에 성장했더니 아니다. L자형이 가깝다. 그러고 하면 이게 L자형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거고 그 후생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은 국민소득이 두 배로 증가했는데 한 사람에 있거나 전 국민이 똑같이 지급의 후생 경제학, 벤담의 공리주의거든요. 중국 교수들이 처음에 서섹스 대학교 왔을 때 경제학과를 안 오고 경제발전연구소로 갔어요. 아니, 인스티튜트 디벨롭먼트 스타디즈니까 발전학 연구소로 갔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하는 그분들이 이제 뭐 벤담 얘기하면 좀 비웃더라고요. 비웃는 게 아니라 스니어링 하는 거야, 아마. 야, 아마 그게 한 명이 증가하고 만 명이, 100만 명이 똑같이 증가하는 걸 똑같이 취급하는 건 좀 자기들의 선수는 안 맞는다. 그게 평등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롤지안 하면 만약 벤담이면 후생함수가 직선이라고 보는 거고, 아니, 사회후생함수가. 롤지안 하면서 이게 L자형으로 보는 겁니다. L자형으로. 그게 이퀄리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이게 평등주의죠.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어널로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이거를 그냥 학원을 가면 이건 나눠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눠 가르치면 제 제자 중에 그런 지적 하나 있었어요. 뭐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말을 형이상학적으로 하는데 이게 인투이티브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죠. 뭐 이제 애들하고 술도 자주 먹고 철 바뀌면 또 기운 내라고 또 뭐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뭐 애들이 이제
가깝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코트라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가르치는데 제일 들어해 준 게 코트라예요, 사실은. 근데 코트라보다 위로 간 친구들도 많은데 대부분 다 위로 갔어요. 이제 어느 직장에 좋냐고 물어보면 좀 죄송하지만 독점력 가진 직장에서 힘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외환에 있었지만 그 당시 한국 외환은 외환을 독점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보다 5년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제일 좋았고, 그게 이제 민경희 박사님, 김수현 교수님 그런 분일 거고, 정일영 교수님이 저보다 3년 위거든요. 그러니까 정일영 교수님 때 김대한 교수 또 2년이니까 김대한 교수 한 1년이기 때문에 막전 들어갈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는데 그 독점력을 가지면 그 레버리지가 무척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외자 있다가 외환은행 독립했다가 다시 수출입은행에 연불로 갔다가 재보험공사는 이게 또 뭐 다른 걸 저기 코리안리는 이게 또 성공적인 금융기관이지만 합한 겁니다. 그래서 코리안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업의 그 특성도 가지면서 공기업 특성이 그거잖아요. 메rit 시스템에 오래 있을 수 있고 또 삼성이나 이런 만큼 컴펜세이션도 좋은 게 이제 코리안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싶으면 사회에서 어느 직장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맞춰서 핵심 역량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더 얘기하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돈 내고. 그래서, 그럼 뭐 제가 돈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답답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돈을 엄청나게 내놓고 다니는데도 학원에서 물어보면 그런데요. 그냥 예를 들어, 너는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공률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제가 가르친 제자들은 일단 가르쳐서 도중에 탈락한 빼놓고는 거의 100% 취업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박사 중에서는 예를 들어 시험은 되는데 면접이 안 되는 제자들이 좀 있으니까 뭐 좀 안타깝지만 그런 제자들이 10명에 1명 정도 나와요. 학과다.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애들 좀 힘들더라도 시험 수준이 100이면 140을 가르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무리하게 가르쳤어, 사실은. 가르쳤는데 일단 좋은 게 뭐냐 봤더니 직장 들어가서도 계속 그 뭐라 그러나 자리가 잘 잡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못하네.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쾌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저겁니다. 그럼 예산서는 뭐냐면 주어진 소득 가지고 사는 제한. 예를 들어 1,000원이 있다 그러면 가로치에 붕어빵을 해도 붕어빵 100원이면 10개를 사겠죠. 그러면 세로축에 붕어빵 말고 싼 게 뭔가요? 그냥 호두라고 합시다. 호두빵이라고 호두 과자라고 합시다. 동그란 그러면 그것이 5원이라고 그러면 20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세로축에 20을 놨다가 10을 내서 쭉 그리면 이게 예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선은 만약 액시제 가격이 상승하면 원점으로 가는 거, 하락하면 원점에서 멀리 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각자 그려보세요. 이건 쉬운 거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인 예산의 제약에서 소비자는 최저점을 그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 일치하는 걸 하는데 가격선 자체는 한계 비용이거든요. 그 무차별 거선의 접선이 한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생산 가능성도 마찬가지. 생산 가능의 모든 점은 기술적 일이 있는데 가격선이 만나는 점이 쉽게 말하면 그 경제적으로 효율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뭐가 기술적인 뭐 경제적이냐 그러면 공과대학에서 실험하는 그 레버러터리면 그 기술입니다. 그 자체는. 그리고 상업적인 시장에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개발되더라도 그 팔릴 때까지 시간이 또 그대로 걸립니다. 한 3, 4년, 5년 걸리죠. 이 그림이 뭐냐면 그 그림에 여러분 그림 없는 사람도 답답하겠네. 그냥 무차별로 3개 그렸어요. 그래서 접하지 않는 걸 멀리 있는 건 다 할 수가 없죠. 피지블 존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는 접하는 게 있고 접하는 안쪽에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종이 놓고 그리든지 눈 감고 그려도 그리니까. 그러면 이제 균형점 왼쪽을 보게 되면 이게 가파르잖아요. 무차별. 그럼 가파르니까 한계 효용이 뭐보다 커요. 한계 비용도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똑같아요. 수요곡선 곡선에서 균형점보다 왼쪽에서는 한계 유틸리티가 크니까 더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시점을 보게 되면 그 가격선의 기울기가 저보다 가파르잖아요. 스티프하잖아요. 무차 그러니까 한계 만족도가 비용보다 크니까
한 개 비용이 더 크니까 줄이려고 그러니까 A점이 균형점이고 A점은 MR 이퀄 NP인 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건 MR MC 조건이고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그 옵티마이징 서비스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라고 보면 됩니다. 최적화. 그 정도면 이게 그래서 whichever problem we can 어떤 문제를 추출하냐 the formal approach the same. 일반적으로 미시경제 답은 해결은 옵티마이징 서비스 컨스트레인트는 제약 조건에 최적화하는데 거시는 어떠냐 다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전학과는 가격이 중요하다, 케인즈 학과는 국민소득이 중요하다, 통화량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시는 항상 논쟁이 많죠. 근데 어느 이론이 맞냐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거는. 고전학파 시대는 그게 맞은 거고 대외관할 때는 케인즈가 맞은 거고 자본주의가 번성할 때는 통화론자가 맞은 거고 요새같이 어려울 때는 다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틀리는데 다 틀렸다고 이제 더 어려운 건 저거죠. 신고장파 이론이 틀리지 않지만 누구가 틀린다 그건 더 틀린 거고 신고장파 이론이 틀렸지만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그러니까 상황 적합 이론 같은 게 중요한 거죠. 컨틴전시 티어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시나리오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걸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거는 제가 설명을 7번, 8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소비자 이론, 그러니까 기초 이론은 많이 안 가르치는 이유가 기초 이론 열심히 하면 바보예요. 그러면 기초 이론은 등산할 때 어렵게 해서 그걸 하는 거지. 기초 이론 뒤에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 이론은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늪에 빠질까봐 너 거기 가면 위험하다 그 정도만 알려주면 되고 너 거기 바위가 있으면 거기서 낮잠 자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기 등산할 때 커다란 바위에서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다 깨우더라고요. 왜 바위에서 잠을 자면 잠에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바위는 온도가 낮으니까 체온을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산에 갔을 때는 그래서 바위에서 앉아고 소파는 아니죠. 산에 소파가 없으니까 의자 만들어 놓은 게 거기서 비상으로 잤습니다. 점심 먹고 한 30분 자면 그건 최상의 삶인 거예요. 잠이 단 것 같아요. 초콜릿이나 뭐 아이스크림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두 개를 넣은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 중국 미시경제학인데 그걸 가리킬까 말까 했는데 사람들이 또 시험 문제 낼 때는 최근에 나온 이론을 많이 내더라고 성격들이.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좀 버벙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면접 가서 우주인까지 우주인은 똑똑하니까 외계인처럼 대답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드리는데 보통 책에서는 한계효용이론, 무차별 곡선, 현실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고 거기다 이제 불합실성 의사선택이 좀 중요하니까 그걸 집어넣는데 개선 문제로도 그래서 전화론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소비자 주권이 맞냐 틀리냐 중요하니까 전 소비자 주권을 제일 앞에다 가르쳐 버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프리드만은 소비자가 이렇게 돈을 그렇게 쓰게 되면 소비자 주권에 부합한다고 하는 거고 게브레이스는 야 웃기지 마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정기업에서 말이야. 광고비를 그렇게 써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애들이 이빨이 빠진 거 보고 그게 소비 광고가 맞냐. 그래서 광고는 인포머티브하고는 좋은데 퍼스비스에서 지나친 건 나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쓴 게 뭐냐면 The Affluent Society에서 풍요한 사회에서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테이플 굿즈, 생활 필수품이나 예를 들어서 저걸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죠. 뭐라 그러나 생활 필수품이나 사치품이 불필요하게 많으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그런 얘기죠. 어떤 친구가 넌 많이 친구들 많지 그러니까 나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얘기 그건 또 농담이고 그건 이제 유추하는 얘기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저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가르칠 때 그걸 또 가르쳐 드리냐면 지금 우리 논쟁이 상당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논쟁도 신자유에 다 맞다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 틀리는 사람이 동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뭐라 그러나 억지 같고 또 신자유가 다 맞다고 얘기할 때도 그래도 고개를 숙이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틀렸다고 할 때는 100% 정부 개입을 원한다든지 뭐 또 그걸 하면서 너무나 또 평등주의가 돼가지고 다 나눠주자 그렇게 하는 전 제일 나쁜 게 뺏쳐서 나누는 게 제일 싫어요. 뭐 인격장이나 로빈후드 같이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뺏쳐서
의적을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저도 뭐 그럴 소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건 괜찮은데 그건 그리고 또 그거 하면서 자기 또 좀 가져가는 것도 있으면 좀 그 사회적인 그건 비극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봤냐면 이게 시사 문제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 주권이 가르쳐야 되는 것은 프리드만한 소비자 주권을 주자. 컨슈머 서버런티 주권이에요. 예, 서브렌 펀드는 뭐예요? 러시아나 노르웨이 같이 국부 펀드죠. 아랍 같이 석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컨트라이드 디맨드는 조작된 수요입니다. 컨트라이드 디맨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생산해서 할 때 우리가 구두를 사게 되면 구두 수송국이나 가죽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파생 수요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derive demand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contrived demand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근데 원래 이제 영국 애들 쓴 말이 더 조금 그 밑에 의미는 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가서 보면 그 어딘가 그래서 이제 에프런 소사이티에서 그게 소비자 주권을 부정하니까 하이크가 신자유주의니까 야 웃긴 너처럼 하면 노예가 된다. 어로드 소설프트면서 프리드만 갤브레이스는 노예가 된다 쓰고 프리드만 편을 들어줬죠. 갤브레이스가 하이에크가 그러니까 물론 하이크가 분석을 많이 한 건 인정해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사람 공부 못했어요. 사실 워낙 범위가 커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갈렉키 그 스웨덴 폴란드 경제학자 케인즈와 같은 시대에 났는데 국적이 달라서 안 알려진 사람이지만 케인즈와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분석한 사람이고 더 우수한 점은 그 사람은 제1세계만 분석한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국가 개발도상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장점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거는 후진국은 무조건 생활필수품 공급 먼저 해라 그겁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 생긴다 그런 거고 그 다음 하고 싶은 게 슈페터는 너무나 그 책이 많은 것보다 부피가 커요.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는데 다 못 읽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분은 경제학 제일 유명한 책이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 발전할 때 좀 동의해요. 그 사람은 경제 발전을 좀 폭넓게 본 사람이고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경제 발전은 아예 전혀 아니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써도 훨씬 잘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못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긴 그래요. 뭐 제가 그걸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저는 이제 문제점만 파악을 했는데 뭐 우선순위가 뭐 이제는 가족에 둬야 될 것도 같고 어르신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보이는 것만 제가 이렇게 돌봐줬는데 이제 좀 큰 것도 봐야죠, 크게. 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 책이 또 유명한 게 캐피탈 소셜 디모크라시는 그 슈페터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사회학과 가서 들었어요. 톰보드모 가서 그러면 사회학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슈페터는 왜냐면 신자유주의 일단 그 사람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체제라 주장했다는 건 슈페터 1입니다. 처음에 이거 슈페터 2가 나중에 와서 자본주의 과정이 되면 이게 다이나믹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회의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프레비시하고 반대죠. 프레비시는 교육 조건 때문에 우리가 수익 대체를 한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하도 떠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그냥 정통적 비교비가 맞다 그렇게 돌아선 겁니다. 사실은 반대고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외우지 말고 카먼 센스를 조금 늘려가면 그게 더 축지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주권을 앞에 가르쳐 버립니다. 사실상 시사 문제 관계되니까 앞에 가르치고 거기서 가르치는 경제 원론뿐만 아니고 산업 경제학도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은 광고 효과가 인포머티브는 플러스고 포스비스는 반대거든요. 그런 거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겔베슨 책이 적어도 The New Industrial State에서 일본이 잘하는 거다. 테크노크래트가 하니까 자본가가 나쁘진 않지만 각 분야 지도자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시카스도 반대를 한 거죠. 덴세스는 야 우리도 카운터밸링 파워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견제 세력이 한다 그러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흐름을 알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흐름을 모르면 벡터를 그걸 반대로 써버려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벡터를 반대로 쓰면 뭐라고 그러나 자기 주장에 안 쓰죠.
저는 사실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글이 좀 지그재그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논평자 들리기가 다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건 제가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기가 잘못 쓴 거를 모르면 펀더멘털을 갖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펀더멘털이 없으면 뭐라 그러나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우리나라 세계 역에 대해서 이제 뭐라 파이어 백파이어 한 거죠. 우리도 세계 한 수 있다. 김영선인데 우리 펀더멘털 좋다고 그랬는데 펀더멘털이 그렇게 성장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방어 수단까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참 외화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비 방어 수준이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뭐 하는 존재도 아니고 나갈 일도 많은데 그거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제 추측에는 18개월에 24개월에 있다 외부 충격이 만약 크게 닥치면 옛날에는 재정이 흑자였는데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찌남에 직격탄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되길 원할 뿐이죠. 그래서 소비자 주권을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 얘기했고 가운데 부분은 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뭐 한계 효용 이런 무차별 현실 소용은 어디 봐도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 제일 나중 이론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베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 후배 교수 중에 하나가 자기 경제학을 공부 안 했는데 베커를 만났으면 경제학을 공부 더 하지 경영학으로 바꾸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베커는 경제 분석을 미시적으로 굉장히 해요. 베커 무스가 가게를 집을 뭐로 보냐면 공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만두 가공된 걸 사다 먹고 돈이 좀 없으면 뭐 돼지고기도 사고 또 쑥갓도 사고 그래가지고 자기 노동을 집어넣어 산다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쓴 게 있어요. 시간의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죠. 시간의 기회비용을 따지는 것은 이제 제품 개발할 때 중요한 거죠. 그 자체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의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집어넣은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비자 이론에서는 최종 제가 만족을 준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 그 속성이 만족을 준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꿀하고 설탕이 있으면 단맛은 같고 그걸 A라고 그러고 칼로리도 같으면 B라고 그러면 하나 액체가 고치면 뭐 CD라고 그러면 A, B가 같으면 이거 대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속성을 구한 게 랭카스터고 랭카스터는 굉장히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다들 똑똑하신데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도 똑똑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켈빈 랭카스터가 The Theoretical Best가 있어요. 파레토 체직에 맞으려면 등식이 5개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가 무너진다는 얘기 이퀘션이 안 맞는 거죠. 영어로 바이올레이트를 브리치되면 상식으로 보면 3개가 무너지는 건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파레토 체직에서 벗어나면 우열 못 가린다는 게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게 그 리듬이고 랭카스터가 그래서 피스밀 어프로치 부분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게 있고 랭카스터 여기 쓴 것처럼 어니어프로치 컨슈머 시어리는 제 문장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뭐 제가 쓴 문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HD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연구소 저서를 쓸 땐 그렇게 썼어요. 이제 남의 말을 인용하니까 이것은 코테이션 한 거고 제가 쓴 거는 HD라고 썼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HD라고 그러는데 HD가 해도 약자입니다. 그냥. If 그냥 아예 안 보고 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제가 쓴 거 제가 볼 필요가 없으니. It is ultimately good, not the commodity itself, which provides satisfaction to consumers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it is the ultimately good, 제가 가진 속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attribute 비슷한 말은 캐릭터도 되고 프로퍼티도 되는데 조금 다 달라요. 그 뉘앙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지 말라는 얘기는 이 차이점을 알려면 문장을 만든 컨텍스트 미닝을 잡아야지 사전 100번 찾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미실 사전 찾으면 마이크로로 나와요. 거실은 크다고 나오는데 그럼 인디비주얼 애그리게이트냐?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미실은 리소스 엘로케이션이 옵티멀 리소스 엘로케이션 중요하니까 거기서 수요 공급에 만나는 거다. 그 소비자 균형점이 그렇다. 조금 더 나가면 안 가르쳐 드렸지만 듀얼리티에서 뭐 이윤을 극대화하면 비용을 극소화하는 거다 해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입체감 있게 가르쳐 주는 거는 저는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걸 절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체가 만족을 주는 제가 가진 소비에 만족을 준다. which provides satisfaction to consumer. 소비자 만족 그런 얘기고. 요거 나중에 생산자 이론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랭카스터가 또 최근에 쓴 책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게 우리가 사람들 제품 차별화 만족을 주면서도 규모 경제에 어떤 혜택을 얻으려면 생산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자체를. 그 다음 다 끝났네. 그 앞에 거는 안 읽었네. 제가 그 시간의 기회요. 요거 그냥 제가 설명드린 게 읽겠습니다. This paper has presented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between different activities. 이 글은 그 다른 행동들 간의 시간의 배분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 거다 그런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익스포지션은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자기 아이디어나 어떤 새로운 걸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 가르치고 싶은 것은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법이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거고 우선은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든지 거꾸로 여러분 회사의 최고 책임자 됐다면 최고 책임자는 리프레젠테이션 대표 기능하고 코디네이션이죠. 그 리프레젠테이션 하면 바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마케팅 할 때도 그렇고. 이건 제가 그 사람 그렇게 백과를 이용합니다. At the heart of the theory, 그 이론의 핵심은 뭐 하트를 많이 써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박동하죠. 그래서 북치는 걸 좋아하는 게 진동감을 느끼죠. 그래서 워릭에 있을 때 하트 잉글랜드 그 워릭에 뭐라고 하나 영국에 거기 있거든요. 사실 중심부에 어떻게 보면요. At the heart of the theory. 하트라면 그럴 때 많이 쓰죠. 이렇게 빈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뭐야 플라스틱이라고 이게 이제 가식적인 사람한테 하는 거죠. 반대대로. is an assumption 어떤 가정이면 that households are produced as well consumer. 가게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y produce commodity. 그들은 상품을 만드는데 by combining inputs of goods. 상품을 중간재를 집어넣고 and time. 시간을 넣는데 시간은 소비자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According to cost minimization rules of traditional theory of the firm. 기업의 생산비 이론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만두가 먹기 편하죠. 그리고 옛날에 서비스는 다 야끼만두 갖다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테니스 칠 때 가끔 중국집 가자고 하는 이유가 옛날에 다들 이렇게 뭐 허기지면 짜장면 야끼만두 그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제 만두를 설명 이론을 해야지 딴 얘기하면 안 되죠. 저거 쉽게 말씀드리겠어. 요새 이제 우리가 가면 만든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 사다 먹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가 돈이 조금 없으면 하드 타임 이제 디킨즈 소주나 그렇게 되면 여러 개 사다가 이제 자기 시간을 넣어서 그걸 만들어 먹는다 그런 얘기죠. 그냥. 그 취미로 요리하는 사람은 뭐 지금 그건 예외죠. 그냥 예외고. 제가 왜 요리를 좋아했나 봤더니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무미건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 보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뭐 커피를 타도 그렇고 거기다 조금 맛있게 하려면 소금 조금 넣으면 더 소금이 맛을 내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위스키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고 그런 거죠. 근데 경제학을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한 가지 안 가르치는 게 이제 위험의 선택인데 이게 그 리스크 러버는 위험을 선호하는 거, 리스크 어버터는 위험을 기피자고 리스크 리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안 그래요. 가로수의 양을 나타내고 세로수의 효용을 나타내면 이렇게 리스크 어버터는 밑에서 보면 이게 굽어지게 보여요. 가운데가 있는데 확률이 반반일 때 그걸 하겠냐 물으면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점이 왼쪽 오른쪽 점을 넣어서 줄을 보면 가운데에 되니까 직선이 되니까 아래에 있더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용 함수가 밑에서 오목하면 concave to the origin, horizontal axis죠. 예를 들어 생산 함수가 되면요, 아니 생산 함수가 아니고 생산 가능 곡선은 principal is concave towards origin이니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니까 한계 비용이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 개 그래 보세요. 하나 증가시키면 점점 폭연이 커지고 무차별 곡선처럼 원점에 볼록한 컴퓨터 오리진 하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게 됩니다. 하나씩 이걸 엑셀 증가시키면 체감하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그려보든지 감으로 하든지 수학으로 하든지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전 가르칠 때 그냥 말로 가르치고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수식 쓰고 영어로 가르치고 저는 이제 인투이션을 가져가 버려요. 거기서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눈 감고도 그러니까 여러 영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인투이티브하게 가르쳤는데
그거를 알아들으면 성공이고 못 알아들으면 완전 이게 피아스코. 피아스코가 인간이 만든 재난입니다. 그래 컬레머티는 컬레머티 캐타스트로피 또 뭐 있나? 그런 거는 좀 컬레머티 캐타스트로피 하복 이런 건 다 자연적 재해고 피아스코는 사람이 만든 재앙입니다. 예. 제가 막 제자들 재앙에 넣고 싶지는 않았죠. 다만 one cannot always make oneself and one should be처럼 사람은 언제나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의미로 하는 것도 있고 I attempt in vain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대를 했지만 숲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려요. 만약 위험 선호자면 이게 밑에서 보면 오목한개는 볼록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기대 효용이 반반일 때는 아래 있으니까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리스크 프레임으로 계산 문제를 내는데 그거는 나오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여러분한테 오버롤 컨피그레이션 잡혀주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제가 한 것은 기초 이론하고 소비자 이론까지는 대충 알려드린 거고 15주에 가서는 생산자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확 줄여서 써버렸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경영학을 또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경영학 부분을 가르치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나갈 대로 나갑시다. 뭐 걱정할 필요가 있을 거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시험 문제나 시사 문제가 신문에 나니까 거시가 많으니까 거시 부분을 뒤에다 좀 넣고 그 미시 부분을 경영학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조를 보니까 제가 미시를 안 가르칠 이유가 없죠. 미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영국에 갔을 때 거시 공부를 왜 하냐 그랬을 땐 야, 거시는 나중에 생긴 거니까 네가 먹고 살려면 미시 경제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얘기고 뭐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뭐 더 어려운 얘기가 좀 서로 피곤할 것도 같고 지금 정도로 가르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레이먼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혹시 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저 사람이 이걸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런 새로운 거를 어그멘트 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